그 뇌파 케이스 스터디 1 부분이고 2 부분은 휴두집에 대한 거예요. 1 부분은 2분 검사와 3분 검사를 다 보는 내용이고요. 네, 제일 처음에 봐야 될 부분 요 부분입니다. 좌우의 서파와 속파 살펴보기. 서파는 이제 그 기능을 잘 못하는 쪽이죠. 발목 잡는 기능. 그러니까 서파가 잠잘 때 나오는 파이기 때문에 그 파가 나왔다고 할 때는 그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사인이에요. 서파는. 그래서 좌뇌가 더 서파가 많다. 그럼 우뇌가 더 이제 쓰기가 좋은 감정과 관계 상황 이런 게 더 쓰기가 좋은 거고 우뇌가 서파가 더 많다. 그럼 일하고 목표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뇌파인 거예요. 둘 다 많다. 그럼 이제 좌뇌형, 우뇌형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피로, 뭐 이런 피곤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더 맞죠. 속파는 이제 그 알파파보다 높은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다루고 싶은 속파는 그 빨간 선 위쪽에 있는 뇌파, 그거를 이제 속파라고 다루고 싶습니다. 속파가 좌뇌에 많으면 긴장, 속파가 우뇌에 많으면 불안인 거고, 긴장은 능동적인 거고, 불안은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계한과 2차 계한을 비교해야 돼요. 1차 계한과 2차 계한 차이가 있어요. 1차 계한은 일상생활을 살다가 측정했기 때문에 1차 계한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계한에서만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좌뇌에서 많으면 그 일 관계이기 때문에 좌뇌 1차 계한 스트레스. 그러면 일 끝나면 돼요. 논문 쓰던 거 끝나면 돼요. 프로젝트 하나가 마무리되면 끝나요. 그 스트레스는. 그리고 1차 계한인데 운회에서 많다. 그럼 싸운 사람하고 악수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2차 계한 내용은 달라요. 원래는 진짜 뇌파는 2차 계한 뇌파거든요. 그럼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를 하는 이유도 이제 2차 계한의 뇌파, 진짜 뇌파를 발견하기 위해서 떴다 감았다 떴다. 개폐환법을 하는 걸 통해서 원래 뇌파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뇌파 부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차 계한과 2차 계한을 비교했을 때 1차 계한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조정시켜주면 되는 거고 2차 계한 뇌파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경우에는 내면을 다뤄야 돼요. 상담을 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신념을 바꾸거나 뭐 상담을 통해서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해서 내면에 있는 신념이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폐한 기초율동의 헤르츠를 보는 거예요. 눈 감았을 때의 기초율동, 알파파 헤르츠가 12쪽에 붙어서 나올수록 사회적 지능이 좋은 쪽이에요. 7쪽에 붙어 나올수록 반대로 그 낮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발달장애나 그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초율동이 좀 아래쪽으로 7쪽에 가깝게 나오게 되는 게 있죠. 그 헤르츠에 대한 것이 그렇고 또 기초율동의 높이도 그런 건데요. 기초율동의 헤르츠는 쉽게 얘기해서 똑똑한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고, 기초율동의 높이, 얼마나 그게 막 나오네. 여기 지금 예시에 나온 것처럼, 이 정도 기초율동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뇌 회전율이 좋은 거예요. 회전율이. 뇌를 쓰고 충전하고를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초율동이 그렇고, 그 기초율동 뒤편에 있는 서파 있잖아요. 눈 감았을 때 서파. 눈 감았을 때의 서파는 수면을 잘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서파는 적어도 기초율동보다는 낮게 나와야 됩니다. 기초율동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초율동보다 더 높게 나오는 눈 감았을 때의 서파는 수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 휴주집 점수. 일반적으로는 25점에서 35점 사이로 나오고요. 그리고 휴주집 점수가 만약에 35, 25, 25가 나왔어요. 휴, 주, 집이에요. 그러면 이 세 점수가 25점에서 35점 사이로 나오는 건 맞지만 최대 편차는 35, 25,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5점 이내로 들어와야지 양호한 것인데 그걸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25, 35 사이에 일반적인 점수 양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10점 이상으로 벌어진다. 그럼 그 부분에서 생활성의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뭐 35, 25, 35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표식이 높고 주의력이 떨어져요. 표식이 높고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럼 표식은 높은 것은 쉬고 싶은, 쉬게 만드는 뇌파 양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쉬고 싶은 그 몸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주의력은 듣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낮아요. 쉬고 싶고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싫어하게 되거나 잔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소통이 좀 불편한, 귀찮고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집중력은 좋아요. 집중력은 좋고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혼자서 시야를 좁게 해가지고 완성도 높게 논리력 있게 짜임새 있게 이 일을 완성할 수는 있으나 요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소통하고 뭐 그거 그 사람의 기준에 맞게도 고쳐도 보고 또 어떤지 물어보고 요거 과정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가 훨씬 더 이 사람한테는 잘 맞는 방법인 거죠. 토론식 수업보다는 이제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것이 더 잘 맞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휴식 점수와 같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휴식 점수와 같이 봐야 될 것은 폐안서파, 폐안서파 눈 감았을 때 나오는 그 수면 방해 뇌파와 같이 봐야 돼요. 휴식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한 40점 나왔어요. 그런데 폐안서파, 수면 방해 뇌파가 많다. 그러면 자고 싶은 욕구는 많으나 자지 못하고 있다. 쉬고 싶은 욕구는 많으나 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괴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휴식 점수가 낮아요. 한 20점 나왔어요. 근데 폐안서파가 높다. 여기가 높다. 그러면 잠을 자려는 욕구도 낮고 조금밖에 안 자려고 하지만 조금만 잘 때마저도 잠을 잘 못 잔다. 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예요. 휴식에 대해서는. 근데 휴식 점수가 높아요. 태양파가 깔끔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니나노 이렇게 네, 쉬고 싶고 잠 잘 자고 늘어진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남았죠? 네 가지인데. 아, 그 20점 휴식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패한 서파가 낮아요. 그러면 휴식 점수는 낮지만 그래도 조금밖에 안 잘 때이지만 그나마 잘 때 동안에는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뇌파인 거예요. 물론 휴식 점수만 따져봤을 때 그래요. 주의 집중력을 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휴식 점수가 20점이에요. 주의력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럼 가다가도 들려요. 주의력이 안테나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20점이다. 그럼 휴식 점수가 없는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주의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가 바사락거리면 깨요. 그리고 뭐 불 켜놓은 게 깜빡거리면 깨요. 금방금방 깨게 돼요. 고개 각도에 약간 불편함 때문에 근육이 긴장된다. 그럼 깨요. 깨게 돼요. 콜라보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의력 점수예요. 주의력 점수는 짝꿍이 운해예요. 운해. 그래서 주의력 점수가 높아요. 40점 나왔어요. 운해 서파가 많다. 그러면은 주의력 안테나 짓 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왕따를 의심해 보는 거죠. 학생 같은 경우에. 안테나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주의력 점수가 높으면서 운의 소파가 낮아요. 그러면 그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재미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간섭하고. 노래방에서 이 절은 내가 부를게 하고 부르면 또 화음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간섭하고 숙제처럼 다 눈 열려 있고 재밌는 거 다 알고 싶어 하고 다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점수가 높으면서 운의 서파가 낮으면 주의력으로 재미나게 사는 사람이어서 취미생활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사는 거죠. 근데 관계에 대한 얘기가 운의이기 때문에 운의 속파가 높다. 그러면은 주의력 하면서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만약에 그 38선에서 경계 근무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일상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떨어지겠지만 혹시 지금 이 바스락거리는 것이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건가? 그 감시하려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넘어왔어요. 근데 몰랐어. 노크 귀신을 한 거예요. 저 북한군인데 살려주실래요? 몰랐던 거예요.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 다음에 근무할 때 또 내려올까 봐 겁나가지고 있으면 주의력 올라가고 운의 속파가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긴장되니까, 불안하니까. 아, 긴장이라는 말을 잘못 썼네. 우리가 쓰는 긴장은 좌는데 불안한 거죠. 근데 주의력 점수가 높으면서 서파도 낮고 속파도 낮고 다 낮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파가 많이 나온 것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인 거고 속파가 많이 나온 것은 급성적인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에 이제 긴장과 불안이 있는 거죠. 긴장은 좌뇌, 불안은 우뇌 이렇게. 그리고 주의력 점수가 낮아요. 주의력이 한 20점 나왔어요. 그러면서 운의 서파, 속파가 많다 그러면 주의력은 발휘도 잘 안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파가 많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신경을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신경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없지만 계속해서 누가 이제 뭔가 요청하는. 제가 지난번에 그 회계 하시는 분 영수증 처리 빨리 주세요. 식사했으면 영수증 주세요. 그래야 돈 나가요. 영수증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알아서 좀 주면 좋겠는데 안 주니까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소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주력이 능력이 없는데도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진짜 진짜 양난이에요. 능력도 없고 써야 되고 이러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빠르게 잘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안 해왔던 능력을 막 써야 되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왼손으로 글씨가 삐져나가지 않게 잘 써야 돼요. 그것도 빠르게 써야 돼요. 그럼 엄청 긴장될 거예요. 왼손이 삐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상황이 됩니다. 주의력 점수가 낮고 속파속파 낮다. 그러면 외부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회장님 같은 느낌이죠. 주위에 신경을 안 써도 비서가 와가지고 내 걸 다 알아서 해줘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럼 심리 경호를 해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해주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러고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기업 총수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기업 총수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히 높은 언론 타지 않는 그런 그 대표분들은 주변 신경을 덜 쓰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제 두세 분씩 드시면서 밥 하시는 분, 요리하시는 분, 뭐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뭐 스케줄 관리하시는 비서 여기 있으면 신경 안 쓰고 진짜 목표만 추구하는 삶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 점수. 집중력 점수와는 좌뇌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집중 점수가 40점으로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 좌뇌에 서파가 많다. 그러면 집중력을 많이 쓰면서 좌뇌가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잘 쓰기는 하나, 아니, 열심히 쓰려고는 하나, 점점 점점 서파가 쌓이는 거죠. 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력을 쓰려고 노력하는 양상은 40점만큼 동일하지만 서파가 많아질수록 그게 퍼포먼스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도끼를 잡고서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서파가 많다는 얘기는 도끼의 칼날이 뭉툭하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도끼로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하고는 있는데 칼날이 뭉툭하기 때문에 야구방망이로 나무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기는 하나 나무가 쓰러지진 않는 그런 양상, 안쓰러운 양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파가 높아지는 것은 똑같은 의미죠. 소파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그 좀 긴장되고 열심히 하고자 더 과도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파의 느낌을 계속 설명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름 쓸 때 펜 잡고서 설지용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무슨 소화기를 붙들고서 설지용 쓰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긴장되게. 그럼 속파는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과도하게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앞에 있는 헤르츠 있잖아요. 0, 3, 7, 12, 18, 28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0 곱해서 타의 속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속 0km, 시속 30km, 시속 70, 시속 120, 180, 시속 280. 그러면 시속 120부터는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시속 180 넘어가는 뇌파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콜라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속 180으로 왱 가는데 같이 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얘기해도 쌩 이미 갔어요. 단독 업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속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파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하루에 쓸 양을 다 써요. 에너지를. 그래서 그 뒤에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커피를 먹으면 남아있는 에너지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치면 절전 모드로 해서 노트북의 배터리를 조금씩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도 좀 어두워지고 이런 모드가 생기는데 커피를 먹으면 그런 모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3% 남았어도 3%다 쓸 때까지는 완전히 그냥 그 에너지를 막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커피가 그런 역할. 에너지가 없는데 없는 것을 모르고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뒤는 지쳐버리는 네, 그런 뇌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속파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쉽게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점수가 40점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서파나 속파가 있으면 그 집중력을 그만큼 사용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집중력 점수가 높으면서 서파, 속파가 없다. 그러면 그 집중력으로 나이스하게 퍼포먼스를 내면서 결과도 잘 내고 네, 성취가 좋은 사람인 거죠. 네, 집중력만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슈즈집은 콜라보를 봐야 돼요. 이 절대값 40점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중력이 40점인데 주의력이 20점이다. 근데 좌는 서파가 없다. 집중력으로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주의력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인관계 할 때 굉장히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대인관계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찮아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휴식도 마찬가지죠. 휴식도 40점처럼 높으면 집중력의 양상을 이제 서브해서 충전도 같이 해줄 텐데 휴식 점수가 20점으로 낮아버려요. 그러면 쓰는 집중력의 만큼 회복을 잘 못 시켜주기 때문에 점점 서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의 좌뇌 서파가.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유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를 그려놨어요. 네. 휴주집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있는 점수 31, 28, 30 요것들은 능력이에요. 괄호하는 점수 8점, 7.8점은 그 능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점수 31, 28, 30 요거는 몸으로 치면은 근육량이에요. 이 근육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이 근육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양상을 요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준식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 칼럼들이 쭉 지나가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쭉 지나갈 때 색깔이 안 칠해지던 상태에서 처음 칠해질 때, 그러니까 집중력이라고 치면 집중력이 안 나오고 있다가 처음 집중력이 나왔을 때 쉬는 상태에서 집중력을 처음 발휘시키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색깔 칠해지는 게. 근데 괄호 안에 있는 점수는 그 색깔 칠해지는 게 어깨 동무를 하고 연속해서 몇 개가 붙어서 나오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점수는 발생한 집중력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현재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의역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점수는 지금까지고 뒤에 있는 점수는 활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근육량의 위계 순위 1등, 2등, 3등하고 활용도의 1등, 2등, 3등은 비슷한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1등이 휴식, 2등이 집중력, 3등이 주의력이에요. 그럼 뒤에도 1등이 휴식, 2등은 공동 1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2등이라고 치고 3등은 주의력. 그 양상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역전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주의력 가중치 점수가 10점 나오고 집중력 가중치 점수가 한 5점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주의력과 집중력만 따졌을 때 집중력의 앞에 있는 퍼센테이지 점수는 30점인데 얘가 더 높은데 그 가중치에 있어서는 주의력의 가중치가 2배로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집중력으로 살아왔지만 최근에는 주의력을 발휘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나 봐요. 이렇게 해서 최근의 모습으로 이 뒤에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뒤에 맨 뒷페이지에 그 신입사원 뇌파와 삐진 뇌파 이 두 개로 해가지고 써놨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